겨울철 별미인 유부주머니를 만드는 곳을 찾아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서도 유명한 깡통시장 골목인데요. 유부주머니를 만드는 작업은 보통 아침 8시부터 시작됩니다. 유부주머니를 만들기 위한 오늘 한 작업에 한 3,500개 정도 만드는 거죠. 아, 근데 그게 하루에 다 나가요? 그렇죠. 아, 부족하죠, 지금. 부족해. 유부는 먼저 사전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팔팔 끓여둔 간장 양념에 유부를 담가줍니다. 이렇게 유부 이제 아까 그 간장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넣은 게 간도 배고 뜨거운 물에 풀어줘야지 나중에 그 당면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찢어지질 않고. 간장 양념이 골고루 배인 유부는 건전에 식혀둡니다. 유부주머니 3,000개 정도를 만들려면 속 재료 양도 만만치 않은데요. 주재료인 당면만 26kg이 들어갑니다. 양념에 맛이 배게 7분 정도 삶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 다음 단단히 채비를 하는 작업자. 뜨거워서 안 끼면 손 한번 뒤었어요. 당면이 삶아진 다음부터는 시간이 생명. 이 과정을 위해 장갑을 3겹이나 낀 건데요. 뜨거워. 70도 가까이 되는 뜨거운 당면을 빠르게 펴주는 작업자. 펼쳐지는 거는 식히기도 하고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작업하기 힘들으니까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떡이 되거든요, 이렇게 엉겨붙어가지고. 유부주머니 제조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핵심 재료. 이게 참나물이에요. 유부주머니를 묶는 거죠, 이렇게. 비싸도 얘가 향이 좋고 찡기니까 끈이. 뜨거운 물에 데친 참나물은 찬물에 한 번 헹군 다음 얼음물에 담가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삶은 참나물은 하나씩 떼고 굵은 것은 묶기 좋도록 반으로 갈라줍니다. 이걸 고르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안 골라놓으면 작업할 때 힘들어서 주머니 쌀 때 힘들어서 안 돼. 다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5명이서 해야 되니까 한 사람 앞에 한 500~600개씩 만들어야 되니까. 유부, 당면과 참나물까지 유부주머니의 핵심 재료는 모두 오랜 경력자가 직접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재료 준비만 3시간이 걸립니다. 기본 재료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유부주머니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충분히 식혀둔 당면에 속 재료부터 섞어줍니다.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속 재료 작업은 전날 저녁에 미리 해두는데요. 당근, 양배추, 배추 이렇게 섞습니다. 유부는 쫄깃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해 둡니다. 이제 유부 안에 속 재료들을 꽉 채워 넣어주면 유부 주머니가 되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재료를 넣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 작업. 당면이 튀어나오지 않게 잘 눌러가며 유부에 4분의 3까지만 채워줍니다. 그런 다음 참나물로 입구를 묶어주면 유부 주머니 완성. 완성된 유부 주머니는 한쪽으로 모아두는데요. 쟁반 하나에 160개에서 18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유부주머니 3,500개면 쟁반 20개 분량. 작업자들 5명이 9시간을 꼬박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사이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 유부주머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라는데요. 특제 양념을 한 불고기와 매일 자갈치 시장에서 사오는 신선한 오징어입니다. 거기 잡채가 그만큼 빠지고 당면이 빠지고 이게 고기가 들어가는 거죠. 고기가 들어가고 오징어 들어가고. 데친 오징어는 식혀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왜 크게 썰어요?
고소하시네요. 2, 3cm 정도 돼야 그래도 식감이 있고 맛을 느낄 수 있죠, 오징어가. 오징어에는 레몬을 넣어서 비린 냄새를 잡아줍니다. 오징어 유부 주머니는 오징어를 충분히 넣은 다음 당면을 채워 넣으면 완성. 불고기 역시 만드는 법은 비슷한데요. 이렇게 재료를 추가로 넣어 만드는 유부 주머니 종류만 3가지. 재료가 추가되는 만큼 그만큼 손이 더 갑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웬만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작업자들. 특히 작업 물량이 많은 겨울에는 일정에 맞추려면 쉴 짬도 없는데요. 아이고 내 배 좀. 아이고 만세를 한번 불러야지. 6시간째 앉아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 더 일하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3시간 더 해야 됩니다. 3시간이요? 집에 있어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이제 늙어가지고 꼭 많이 아프니까 어디 다니기 힘들고 네. 잘 안 낫고 네. 그런 게 고질병 안 됐어요. 치료도 잘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요. 우동을 삶는 걸 보니 점심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요. 유부 속에 우동이 들어있어요. 올리브유 뿌리는 거예요. 코팅을 하니까 불질 않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진짜 처음 개발 때 이거를 몇 번, 수십 번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우동이 안 들어가요, 그냥 넣으면. 깊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면이 아닌 우동면이 들어가는 우동 유부 주머니는 이곳만의 특별한 메뉴인데요. 세게 누르지 않고 이게 또 면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또 살살. 네, 또 세게 하면 또 유부 주머니 터지고 뭐든지 이렇게 손이 다 가고 정성이 가는 게 이게 그게 음식이다. 보통의 유부 주머니보다 2배가 큰 우동 유부 주머니. 오로지 우동면만 들어가는데요. 우동이 불 수 있어 주문량에 맞춰 당일 작업과 판매를 합니다. 오늘 택배 320개다. 네. 만들어진 유부 주머니는 영하 20도에서 하루 정도 냉동시켜 주는데요. 그런 다음 물량에 맞춰 진공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진공 포장까지는 1층에서 진행되고 나머지 택배 작업은 지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택배실이에요. 냉동 창고, 냉장 창고. 가게는 뭐 한 15평, 17평밖에 안 되죠. 95평 정도 되죠. 야, 가게에 비해 6배나 넘네요. 이곳에서 택배 작업부터 재료 보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주문량이 많아서 택배를 하루에 4차례나 나눠 보내고 있는데요. 택배 물량이 늘어난 건 반가운 일이지만 시장에서는 물건을 옮기는 것부터가 고됩니다. 갑시다. 갑시다. 시장이라는 특성상 거리의 폭이 좁아서 작은 수레로 물건을 옮겨야 하는데요. 잔뜩 물건을 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힘이 듭니다. 경험 없이는 쉽지 않은 일. 시장 물건을 옮긴 지 4년째인 택배 기사에게도 고된 일입니다. 시장 특성상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구루마로 이제 일일이 빼는데 이제 그게 힘들죠. 앞에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 피해 댕겨야 되고. 해가 지고 깡통 시장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야시장이 열리는 곳의 자리에 유부주머니 가게도 밤 장사를 준비하는데요.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우린 육수로 따끈한 국물을 만들고 유부주머니를 넣으면 장사 준비 완료. 뜨끈한 국물이 끓어오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는 사람들. 추운 몸을 녹이려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겨울에 술 한잔하고
유부 안에 잡채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어있어서 같이 따뜻한 국물이랑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유부의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우동 유부 주머니는 출출한 배를 채우기에 제격이라는데요. 추워가지고 너무 딱 맞는 음식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유부도 먹고 우동도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떨이. 고맙습니다. 밤 11시가 돼서야 길었던 하루도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열심히 혼자 일할 수 있는 내가 터전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내가 또 만드는 거를 먹고서 너무 좋다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 항상 자신을 갖는 거죠. 나는 살아있는 거야. 평생 영원히 이러고 싶은데 모르죠. 앞으로 30년. 또 다른 겨울철 별미를 찾아간 곳은 부산 해운대. 겨울 간식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어묵을 만드는 곳입니다. 어묵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만큼 다양한 종류와 방식으로 어묵을 만드는 곳이 많은데요. 이곳은 주로 수제 어묵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실거리가 어묵이 생선으로 만드는 거니까 도미 최고 맛있지 않습니까? 도미 원래 좀 담백하고 단맛이 있고. 연육은 보통 보름에 한 번씩 받아 사용하는데요. 어묵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살이 단단한 돔과 명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연육을 분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때문에 이 얼음은 필수라고 합니다. 칼이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면 달리기 없거든요. 찰지질 안 하다고. 반죽의 온도는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보통 7, 8도 정도로 맞춰야 합니다. 전분 조금 들어가야지 탄력도 있고. 어묵의 연육 비율은 80% 정도. 전분을 넣은 다음부터는 반죽 상태를 살펴가며 섞어줍니다. 반죽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꼭 손에 민감한 그 감각을 갖다가 온도 차이도 있고 요 찰기도 보고 약간 뜨시도 안 되고 차와도 안 되니까는 그게 이제 노하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섞으면 딱딱하고 덜하면 찰기가 떨어져 식감이 좋지 않습니다. 어묵의 식감과 연결된 작업. 오직 30년 이상의 경력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기계로 20분 정도 분쇄한 연육은 돌절구로 옮기는데요. 이게 돌절구입니다. 옛날에는 어묵을 이렇게 여기서 다 만들었거든요. 합작에서 다 갈아서 나오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좀 덜 갈리고 좀 식감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구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두 번 작업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돌절구 역시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해가며 30분 정도 반죽을 합니다. 수제 두 카트, 기계 두 카트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백봉은 200개, 양파, 양배추는 150개 하고 사각은 400개씩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뭐 생산하는 거는 한 24종 정도, 1,500개 정도에서 한 2,000개 정도. 보통 작업은 아침 7시 반죽 준비부터 시작하는데요. 반죽이 되면 튀김 작업을 할 기계 세팅에 들어갑니다. 공정은 튀기고 기름 제거, 냉각까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 온도 다 올라왔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어묵을 전체 사람이 손으로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사각 어묵 이런 것들은 손으로 하면 많이 못 뽑아요. 손으로 하는 거는 둥글게 말 수 있는 거. 보통 작업은 기계로 어묵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기계에 모양 틀을 끼워준 다음 종류에 맞게 채소나 속 재료를 반죽에 넣어 잘 섞어줍니다. 두께가 얇은 사각 어묵 제조엔 특별한 장치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잘 떨어지도록 기름 올렸습니다.
미세하게 기름의 양을 조절하며 만드는 것이 포인트. 그야말로 감으로 하는 작업이라 40년 이상의 경력자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틀에 맞게 모양이 만들어진 어묵은 작업 라인을 따라 이동. 170도 온도의 기름에서 1분 내로 빠르게 튀겨냅니다. 튀겨진 어묵은 그대로 작업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데요. 이때 어묵의 모양이나 기름의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작업자들. 일정한 모양과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후 타류기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기름을 제거, 어묵의 담백한 맛을 살려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제 어묵은 저희가 600개 나갈 겁니다. 자동 과정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수제 어묵 제조가 시작되는데요. 기본 반죽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미리 손질해서 냉동해둔 걸로 사용합니다. 야채 반죽 배합 헹궈가지고 여기까지로 만들고 오징어도 넣고 그것도 새우 있는 것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수십 년 어묵만 만들어 온 장인의 솜씨가 발휘되는 시간. 수제 어묵은 손목의 힘과 도구를 적절히 사용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사람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건 역시 수제 어묵만의 매력입니다. 손님들의 입맛과 취향을 고려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수제 어묵의 종류만 13종. 날치알 속재료에 따라 종류가 달라져 반죽에도 손이 많이 갑니다. 한 600개 만듭니다. 수제 어묵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작업자가 하고 있는데요. 기계화된 공정으로 만드는 어묵이 많아지면서 수제를 고수하던 가게들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묵 하나를 튀기더라도 기름의 온도와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며 하는 작업. 한 번 시작하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쉴 짬조차 없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작업 하나를 끝내고서야 겨우 허리를 펴니다. 한 600개 만들면 힘들지.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 사이 한쪽에서는 또 다른 반죽 제조가 한창인데요. 양파와 조청까지 넣는 반죽. 어떤 어묵을 만들려는 걸까요? 찐어묵이에요, 찐어묵. 튀긴 어묵들은 자체에 구수한 맛이 있는데 찐어묵은 구수한 맛이 없거든요. 그걸 대신해서 약간 단맛을 주기 위해서 조청을 쌀가루. 쌀가루. 기름에 튀기는 대신 증기에 쪄내는 찐 어묵. 반죽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근데 쌀가루로 하면 찰기도 있으면서 뭐 담백한 맛이 있어서. 요 정도 못하면 150개 놓습니다. 찐 어묵은 가게에서 오래전 내려온 조리법인데요. 기름을 쓰지 않는 담백한 어묵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찐 어묵 역시 작업자가 직접 하나하나 제조. 유부초밥을 만들듯이 유부 주머니 안에 연육을 꽉 채워서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하루에 만드는 양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리 손으로 많이 나갈 때는 한 400개씩 만들어야 돼요. 모양을 잡은 어묵은 고압 스팀 찜기로 쪄주는데요. 7분 정도 쪄요. 너무 쪄버리면 어묵이 터져버려요. 어묵을 넣고 찜기의 온도를 100도까지 올리는데요. 그러는 과정에 서서히 쪄지다가 100도에서 2분 동안 찐 후 뜸을 들이면 어묵이 완성됩니다. 맛있네. 잘 나왔다. 얘는 함량이 높으니까 나올 수 있는 맛인데 찌뽀 같은 향기와 맛. 어묵인데 찌뽀 같은 맛이 나거든요. 어묵이 나오면 포장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특히 사각 어묵은 얇은 만큼 포장 시에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은 필수. 손이 더 갑니다.
겨울이면 나무꼬치에 끼운 어묵 주문이 많은데요. 이 역시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네요. 기계를 만약에 이용해서 꼽으려면 하여튼 어묵이 딱딱해져야 돼요. 어묵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번거롭지만 정성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 덕분에 생산된 어묵은 현장 판매는 물론 택배로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묵은 아무래도 겨울이 성수기죠. 여름보다 겨울 매출이 세 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포장마차나 이런 데 아니면 길거리 가더라도 자판에 보면 또 어묵꼬지들 엄청나게 많이 팔고 뭐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도 거기 다 추우니까 따끈한 국물하고 어묵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속을 따뜻하게 해줄 겨울 간식을 찾아 이번에는 충북 청주로 갔습니다. 전국 5대 전통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육거리 시장인데요. 이곳에 모락모락 김을 풍기며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습니다. 칼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면 더욱 생각나는 간식 만두입니다. 맛있는데요? 따뜻하고 안에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겨울. 그야말로 성수기를 맞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작업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만두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두피에 쫄깃함을 살려주려고 밀가루 플러스 전분을 일부 넣고 있습니다. 만두피 전용 밀가루가 나와서 써보긴 했지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맛도 덜하고 광택도 덜하고 쫄깃함도 덜해서 저희는 직접 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쫄깃하고 탄력 있는 만두피를 만들기 위해 강력분과 중력분을 섞어 쓰는데요. 비율은 이곳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반죽이 됐다 싶으면 중간 점검을 하는데요. 반죽은 반드시 맨손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두피가 질지 않고 잘 된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장갑으로 하면 이 질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맨손으로 꼭 만져봅니다. 보통 하루 동안 사용하는 반죽의 양은 100kg. 만두가 8,000에서 10,000개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피입니다. 보통 하루에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된 반죽은 만두피를 만들기 위해 소분해지는데요. 반죽을 떼어내 긴 막대 모양으로 밀어낸 다음 다시 작게 떼어냅니다. 빠른 손놀림에도 비슷한 크기의 덩어리들. 이 작은 반죽 덩어리 하나의 무게는 13g인데 무게를 재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나온다는데요. 뭐 3,000~4,000 개 띄웠습니다. 오랫동안 익힌 손의 감각으로 하는 작업. 그야말로 달인이 따로 없네요. 밀가루보다 전분가루가 훨씬 더 좋아요. 전분가루가 이제 우리 이 표면에 붙으면서 이 피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또 윤기가 나게, 광택이 나게, 그리고 더 맛있게 해줘요. 쫀득쫀득하게. 떨어지지 않아. 손가락이 아프다고요. 이모 많이 아파요? 참을 만큼 아파요. 참을 만큼 아파요? 하루 판매량을 만들려면 작업자 4명이 2시간은 작업해야 합니다. 왕만두 2,200개 피 떼야 됩니다. 네, 2,200개요. 반죽이 완성되면 더욱 바빠지는데요. 하나, 둘, 셋. 단 3번만 밀어 만두피 하나를 완성하는 작업자. 경력 1년, 365일 만두피만 만들다 보니 노하우를 얻은 건데요. 기술이 느는 만큼 아픈 것도 늘었습니다.
밀 때 손바닥이 너무 아프거든요. 손바닥이요? 이제 요게 다양한 피들이 있잖아요. 조금 마른 피도 있고 딱딱한 피도 있고 말랑말랑한 피도 있으니까 이게 피를 미는 거에 따라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만두 뒤집시다. 이 가게의 만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만두의 크기와 속에 들어가는 수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두를 빚는 작업자들은 총 7명. 오로지 만두만 전문적으로 빚다 보니 10초면 만두 하나를 뚝딱 빚어냅니다. 왕만두는 기본 만두 크기의 2배, 빚는 시간도 더 걸리는데요. 그래도 1분에 3개꼴로 빚는다고 하니 기술자가 따로 없습니다. 몇 초 만에 만두 하나를 뚝딱 만드는 작업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새우 왕만두. 새우 한 마리를 통째로 넣다 보니 손이 많이 갑니다. 통째로 떠가야 씹는 맛도 좋고 맛있어요. 아무래도 수분기가 있다 보니까 만두피가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집게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아래 엄지랑 위에 검지랑 꼭꼭 눌러줘야 돼요. 보통 일반 만두는 80개, 왕만두는 55개가 한 판인데요. 20분 정도면 한 판을 만드는 겁니다. 완성된 만두는 찌기 전에 물을 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마르잖아요. 이게 지금 해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말라요. 그러면은 물을 뿌려갖고 찌면은 예쁘게 나와요. 만두는 100도 온도의 김이 올라오는 찜기에 쪄줍니다. 한 김 식고 나면 급속 냉동에 뒀다 택배와 현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가게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네, 담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작은 거 나와야 돼요. 비었어. 작업자들의 손길도 더욱 바빠지는데요. 고기 속이 없어요. 작은 거부터 만들어주세요. 김치속 없어요. 김치속 만들어주세요. 지금 만두 속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 지금 속 준비하러 빨리 먼저 가. 지금 먼저 갈까요? 지금 빨리 준비하러 가. 네. 준비 작업은 가게 옆에 있는 작업실에서 하는데요. 가장 먼저 손질하는 것이 무말랭이, 만두의 핵심 재료입니다. 무말랭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생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좀 식감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말랭이로 좀 삶아서 식감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식감을 책임지는 재료인 무말랭이. 그만큼 손질에 공을 들이는데요. 전날 물에 불린 무말랭이는 섬세한 불 조절을 하며 2~3시간 정도를 끓입니다. 찬물에 식힌 다음 숙성 후 탈수까지 거의 20시간이 걸립니다. 이 만두에는 무말랭이만 들어가고 당면이랑 두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부는 만두를 해서 바로 먹었으면 집에서 두부 많이 넣잖아요. 집만두 하실 때. 그럼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먹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거를 만두를 했을 때 두부는 푸석푸석해집니다. 만두의 수분을 가지고. 잘게 간 무말랭이를 비롯해 만두소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만 6가지. 그중에서 핵심 재료가 무말랭이와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방 부분입니다. 고기만 하면 살코기만 들어가서 너무 퍽퍽할 수 있어요. 그런 냄새들을 조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향신료입니다. 만두의 식감을 부드럽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인 지방. 잡내를 잡아줄 된장에 술도 넣어 혼합합니다. 한 번 만드는 만두소의 양은 대략 170kg 정도. 무말랭이, 양파, 부추, 마늘, 거기에 고기가 들어갑니다. 고기 지방으로 만든 진액을 윤활유 삼아 넣으며 섞는데요.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향신료 하나만 들어가면 완성.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 저희 만두 속에는 참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골고루 섞인 속이 관건입니다. 안 섞인 데는 이렇게 찾아가지고 천천히 돌리다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데는 기본이 되는 고기 만두의 소가 완성되면 김치 만두 소를 만드는데요. 김치는 무조건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의 만두 6가지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만두가 바로 매운 만두인데요. 이건 베트남산 땡초입니다. 베트남산 땡초가 제일 맵습니다. 고춧가루죠. 핵폭탄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매운 만두. 김치 만두소에 생 청양고추에 베트남산 고춧가루도 모자라 고춧가루를 추가로 넣습니다. 원래 김치만두도 저희는 약간 매콤한 편인데 이 핵폭탄 만두 속은 더 매워야 되기 때문에 또 특수한 또 고춧가루와 또 국내산 청양고추가 또 더 들어갑니다. 매니아를 위해서 따로 특수 공수했습니다. 이곳만의 비법입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만두 빚는 작업.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에 앉을 틈도 없이 계속되는데요. 종일 서서 만두를 만들다 보니 어깨부터 손목, 다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활동을 걸어야지. 다리 아프다. 아휴, 다리 아프다. 아이고. 다리가 아파갖고요.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제 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눈치 보이지만 쉬어야지. 간식 타임. 간식 타임? 네, 간식 타임 핵폭탄 먹으려고요. 매운 거 먹으면 정신도 나고 이제 요 지금 한참 나른한 시간에 정신 배짝 차리려고. 언니! 간식. 아 싫어 안 먹어. 간식 타임. 맛있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나 매울지 궁금한데요.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올라와요. 더워. 올라오니까. 야, 정신 번쩍 나네 아주 그냥. 주문량에 따라 다르지만 저녁 7시쯤이 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이제 그만 싸고 끝내자고요. 알았어, 언니. 몸은 고되지만 다음 날 작업을 위해 깨끗하게 뒷정리를 합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셔서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호 불어 먹어야 제맛인 겨울의 대표 간식 찐빵. 달큰한 팥소의 맛을 찾아 강원도 횡성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제 1000박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 지금 밀가루 1000박스에 대한 밀가루를 지금 저 대차 가져와서 싣고 아직 해도 들지 않는 시간에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0개씩 넣어서 찐빵을 20개씩 넣어서 1000박스가 되는 거예요. 2만 개죠.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팥을 세척하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한 번에 세척하는 양만 80kg. 과거에는 일일이 손으로 했지만 지금은 세척기로 씻어냅니다. 물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팥이 투명하게 보일 때까지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척기에서 20여 분간 팥을 닦아주면 1차 세척 완료. 씻어낸 팥은 물기를 뺀 다음 불순물을 거르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만큼은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구 역시 50년 전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 이거는 조리고. 조리요? 예, 이게 조리고. 예.
이건 이제 팥인데 이렇게 씻어가지고 요 밑에 이제 모래가 있는 걸 모래 걸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있던 조리. 이제는 사용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예, 안 나와요. 이게 없을 때 한 조리 한 20개 정도 나와요. 불순물까지 완전히 걸러낸 팥은 삶아주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것은 소금과 설탕 그리고 물뿌리. 그 비율은 50년 전통 가게의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팥과 재료들을 잘 섞어서 1시간 정도 삶아줍니다. 이 팥소를 지금 그 80kg짜리가 지금 그러니까 5번 정도 팥을 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한 6,000개 정도를. 팥은 1시간 정도 팔팔 끓인 다음 30분에서 40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소금과 설탕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40분 정도를 주걱으로 저어가며 졸이는데요. 팥이 계속 이렇게 불을 들여가지고 졸일 때는 이 자리를 못 떠나요. 왜냐하면 이 팥이 조금이라도 불이 너무 세거나 그러면 이 팥이 탈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돼요, 이렇게. 도구는 신식으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가마솥에서 팥소를 만들듯이 장장 4시간을 기다리며 정성을 들이는 작업자. 어느 정도 졸여지면 설탕으로 당도를 조절해서 팥소를 만들면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농도. 베테랑 작업자의 감으로 정해집니다. 산 농도가 어느 정도가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산 농도가 안 맞으면은 이게 팥이 푸실푸실하다 그러죠. 돼가지고.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떨어지는 게 아까하고 다르죠? 이게 이제 응고가 돼가는 상태인데 이 농도가 지금 맞았다는 얘기예요. 완성된 팥소는 소분해서 하루 정도 식힌 후 사용합니다. 팥소 작업이 끝날 때쯤이면 반죽 준비에 나서는데요. 빵 부풀어 오르는 역할을 해주는 거, 이스트에. 이스트 외에도 찐빵의 식감과 맛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막걸리가 들어가면 반죽이 좀 더 쫄깃하고 더 감칠맛이 납니다. 찐빵 반죽의 베이스는 밀가루인데요. 거기에 이스트와 막걸리, 설탕, 밀가루 무게의 10% 정도의 쌀가루를 섞어줍니다. 부드러운 맛하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쌀가루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반죽만 120kg. 요즘은 30kg 정도 더 만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작업량도 늘었습니다. 반죽은 찐빵 하나 크기로 떼어 놓는데요. 36, 7, 8 빵 빚어넣으면 그 빵 총체 무게가 70g 자울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빵 하나 무게가. 그래가지고 비례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대충 떼는 것 같아도 계산을 하고 반죽 소분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둬야 작업 속도도 빨라집니다. 반죽이 준비되자 찐빵 빚기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하나하나 손으로 찐빵을 빚어내는데요. 기계로 하면 수월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해놓은 거는 뻣뻣해요. 말하자면 뻣뻣하려면 이게 냉동실에 들어갔을 땐 터져요. 근데 이 손으로 했을 때는 냉동실에 오래 있어도요. 5, 6개월 있어도 터지는 적어가 없어요. 사람 손으로 빚은 찐빵이 맛이나 품질이 좋아 힘들어도 손으로 만드는데요. 뚝딱 만들어내는 것 같아도 1인당 하루 1000개 이상씩을 만들어야 하는 작업. 노동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해보겠다고 오세요. 근데 보기는 엄청 쉬워 보이죠. 그냥 뭐 밀가루에다 팥 넣어가지고 만들면 끝인 줄 아시는데 이게 또 막상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루 해보시고 아유 나는 못합니다 이러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완성된 찐빵은 열을 맞춰 정리한 다음 숙성실로 들어가는데요. 반죽이 익지 않도록 온도 47도,
습도 56%에서 숙성합니다. 숙성시키러 들어간 거예요. 풀어올르라고 이렇게.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성 과정. 대략의 숙성 시간은 있지만 중간중간 상태 확인은 필수입니다. 확인 안 하면 너무 퍼지죠. 그럼 빵이 말랑말랑해가지고 못 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서는 빼야 돼요. 그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경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경험으로요. 보통 숙성 과정을 통해서 찐빵 본래 크기의 3분의 2까지 부풀어 오르도록 하는데요. 그 크기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은 숙련공의 예리한 눈썰미 때문에 숙성 과정은 10년 이상의 숙련공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숙성을 마친 찐빵은 36도의 온풍으로 말려주는데요. 이 과정까지 거쳐야 찐빵 모양이 완성됩니다. 요 빵이 요 조그맣잖아요. 거기 오돌부돌하잖아요. 근데 요거 건조를 시키면 요렇게 빵도 되게 예뻐져요. 불투불투하고 퍼진다는 말씀. 예, 펴져요. 이야, 정말 팽팽하게 잘 펴졌네요. 두 번의 숙성 과정을 거쳐 모양이 완성된 찐빵. 참 손이 많이 가는 간식이네요. 그리고 이제 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13분에서 15분 사이요. 왜 시간이 좀 그렇게 달라요? 아, 뜸 들이는 시간까지 15분 정도.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새벽부터 정성으로 빚어낸 찐빵.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기 엉덩이 마냥 통통한 것이 모양도 참 예쁜데요. 아이고 저런. 하하, 이걸 어쩌다. 서둘러 찐빵을 빼다가 찐빵을 쏟아버렸네요. 아이고, 오늘 풍감 까야 되겠다. 사모님 큰일 났다. 아깝다. 예, 아까워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한 판씩 남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올려서 찌는데 그거 생각을 못하고 그냥 꺼내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할 수 없죠, 뭐. 얼마 좀 주세요.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한 잔 더 넣었어요. 아이고 땡큐. 또 추억을 먹습니다. 어우 맛있네. 맛있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찐빵에는 달콤했던 젊은 시절의 추억과 맛이 담겨 있습니다. 금방. 금방가 아니라. 이게 되니까 손주들도 좋아하고. 맛있어. 또 요 추운 철에 집에 들어앉아서 어디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앉아서 난로불 같은데 이런 데다가 쪄가지고서 한두 개씩 먹으면 꿀맛이죠 뭐 아주.